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수사반장 1958 제작진의 다짐 중 한 구절이다. 1971년에 시작돼 18년을 방영한 수사반장을 다시 만든다고 할 때 들었던 생각은 구지였다. 그런데 1958년으로 시간을 앞당겨 수사반장 박영환의 이전 이야기를 만나고 보니 이 시대에 꼭 필요했다는 감탄이 나왔다. 수사반장은 MBC 드라마 역사 속 전설 중 하나다. 최장수 드라마는 22년을 이어갔던 전원일기지만 화제성과 인기는 따를 수 없었다. 매주 금요일 밤에 방영될 때마다 드러난 범죄에 분노하고 사건 해결에 통쾌함을 건넸다. 게다가 사회 문제와 연관된 범죄에는 씁쓸하지만 긴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영 35년 만에 부활한 수사반장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원작을 기억하는 시청자는 향수를 자극받겠지만 시청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안 그래도 다른 미디어로 빠져나간 젊은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가질까? 게다가 1958년이란 역사 속 시간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가? 이런 의문들은 첫 방영부터 그리고 전체의 10회 중 절반을 넘어가면서 스스로 해소됐다. 치안 행정도 허술하고 과학수사도 부족하다. 심지어 CCTV도 하나 없으니 직접 탐문하거나 각서 리패를 정보원으로 삼아야 할 정도다. 그런데도 강력 사건을 거침없이 해결한다. 황천에서 소도둑 검거 1위를 찍고 서울 중심가 종남서로 발령받은 박영환 형사. 도착해보니 상급자인 일반 반장 유대천은 경찰서 안에서 외골수로 불리고 동료 반원도 한 명 없다. 경찰서장은 정치깡패 이정재에게 뇌물을 받고 옆반은 밀수범죄를 돕는 비리 경찰 온상이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정의를 버리지 않은 동료를 찾는다. 범인이라면 물고 봐서 미친 개로 불리는 김상순, 종남시장에서 깡패들에 맞서는 힘센 일꾼을 경찰로 발굴한 불곰 조경환, 명문대 출신으로 집안 반대를 꺾고 경찰에 입문한 제갈량 서호정이 합류한다. 그리고 원래 반민특위 특경대 출신으로 유대천 반장이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다. 거침도 없지만 너무나 무해하다. 한 회마다 한 가지 사건을 거침없이 해결하는 것도 속 시원하다. 시간을 끌지 않지만 시대 배경을 담아내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기생한 정치깡패, 친일파와 부역자들의 신분을 갈아탄 득세, 미군 범죄, 부실한 총기관리, 고아 수출 등이 차례로 드러난다. 거기에 주인공 박영환을 괴롭히는 트라우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동원된 상흔으로 반복된다. 문자로 나열하면 엄청난 무게의 소재지만 드라마에 녹여내는 방식이 탁월하다. 범죄자를 검거할 때는 가차없지만 이야기 마디마다 유쾌한 설정을 더해서 웃음이 절로 번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사 일반 형사들 모두 악당에게는 강하지만 약자들에게 한없이 부드럽다. 경찰이란 공권력이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셈이다. 여기엔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 등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흔적이 드러난다. 극본은 신예 작가가 썼지만 드라마의 흐름을 잘 잡아주었고 영화 공조와 창고를 감독한 김성훈이 연출을 맡아 영상미를 높였다. 수사반장 1958은 첫 방송부터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해 전설의 귀환이란 명성을 지켰다. 짝수에는 동시간대에 경쟁한 눈물의 여왕으로 주춤했지만 종영된 이후 거칠 게 없다. 오로지 아쉬운 것은 10회라는 짧은 분량. 시리즈 제작 결정이 시급할 뿐이다. 배문석의 미디어 평이었습니다.